항상 감사하라.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감정은 모든 창조의 원인이 된다. 가장 높은 창조의 감정은 감사와 사랑이다. 성서에서는 칭찬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한다. 성 바울은 이 간단한 기도 방법을 이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고 했다. 시크릿의 핵심 원리는 감사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비밀인 시크릿이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 불리는 방법도 감사다. 성서에서는 유독 감사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았음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감사하는 최고 진동수를 내면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이나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낮은 진동수다. 이때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도 사라지게 한다. 기분이 좋은 것이 소원을 이루는 주파수다. 만약 하루 중에 핵심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감사라는 단어를 인지하자. 감사에서 나오는 단어의 주파수가 크다. 감사로 감정을 전환해서 기분이 좋을수록 소망이 잘 이루어진다. 만약 기분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분 좋아지는 올바른 행동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주는 17초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에 감사라는 단어를 상기하면 그 자리에서 에너지의 진동이 바뀐다. 어떤 것에 17초 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그 생각과 일치하는 진동이 내면에서 활성화된다. 감사에 17초 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그 생각이 감사하는 감정을 불러온다. 그러한 집중이 강해지면 감사 진동이 명백해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대상을 불러온다. 마음속 깊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면 부가 끌려온다. 딱 17초다. 감정 안내 시스템에서 가장 힘있는 창조력은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권능이다. 그에 반해 무력감, 절망, 두려움, 슬픔 등은 가장 낮은 주파수대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항상 자동 설정 온도를 감사로 맞추어 놓자. 1분 명상. 감사하는 습관이 부를 이루게 한다. 칭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도 모두 다 신의 창조물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물 만생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태도는 부를 끌어당긴다.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와 풍요와 건강과 축복을 누리며 성장하고 싶어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만물을 칭찬하는 것이다. 감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른다.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 맑은 하늘 등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가득하다. 감사와 칭찬, 축복만으로도 작은 재산을 1000배로 불릴 수 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잠재의식에 가장 먼저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라. 가장 먼저 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면에 있는 자아다. 그 자아가 신의 창조물이므로 자신을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하여 습관이 되면 만물을 다 축복할 수 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문지르는 사람들에게 작동한다. 즉, 감사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술이 일어난다. 팽창, 즉 임계점을 지나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술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문지르는 것을 그만두면 팽창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진다. 임계점을 반드시 넘어서기 위해선 칭찬을 자신이나 남에게 계속 주어야 한다.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한다. 토마토와 옥수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을 지속해서 주어야 한다. 칭찬이라는 열을 가해서 부의 기운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야 한다. 칭찬을 지속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자신에게 1분 동안 하루 동안 잘한 점을 일기에다 적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자기 전에 감정을 아침까지 열을 가해서 더욱더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옛 선지자들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고야 만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구하는 욕구다. 먼저 자신이 스스로 칭찬을 자주 한다면 잠재의식이 바뀌어 타인도 칭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 내면에 갇혀있던 능력을 일깨워서 그 힘을 사용하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칭찬이다. 1분 명상. 잠들기 전 자신이 하루 동안 잘한 점을 칭찬일기에 적어보자. 긍정하라. 어릴 적 만약 다음과 같은 말을 부모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기를 바란다. 메모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정말 최고야. 메모는 너를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메모는 앞으로 아주 행복하게 베풀면서 살 거야. 메모는 넌 참 재능이 많아서 뭐든 할 수 있어. 너는 세상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는 네가 있어 너무나도 뿌듯하단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기적이야. 칭찬은 잠재의식의 고래가 춤을 추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다. 칭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95%가 차지하는데 어릴 때 들은 칭찬이 적으면 의식하는 5%가 대부분 부정적인 말그릇, 대부분 부정적인 말버릇, 습관, 말투로 인해서 감정이 괴로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땐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 긍정의 말을 이제 성인이 된 자신이 스스로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위 긍정의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과 잔소리가 주였으므로 잠재의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다. 긍정은 장점이 많다. 누군가에게 존재에 대한 긍정을 많이 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잠재의식은 기분 좋을 때 좋은 것들을 끌어온다. 긍정을 받았을 때에는 자존감이 상승한다. 자신과 상대방을 긍정하면 장점이 보여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구나 하며 행복감에 젖게 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생긴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세상의 나쁜 면보다 좋은 점을 찾는 버릇이 생긴다. 그러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우리가 매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긍정하면 긍정의 감정이 생기므로 삶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귀중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낭비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은 삶이 잘 흘러가게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막는다. 1분 명상. 잠재의식에 긍정의 씨앗을 심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어라.
잠재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태산도 움직이게 한다. 인도 베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너희 중 두 사람이라도 정신력을 합치게 되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나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 둘이 합치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몸은 신경세포 조직들이 서로 긴밀히 힘을 합쳐서 잠재의식에 전능한 힘이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 손톱이 자라게 한다. 잠을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자란다. 우리는 이 신경세포의 작동을 의심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신경세포가 뚜렷한 목표를 위해 명확히 협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우리는 손톱이 어떻게 자라는지,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단지 믿고 내어 맡기니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씨앗을 뿌리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잠을 푹 자면 저절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온몸의 세포를 자극하는 일이 가능하다. 명확한 목표와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세포들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는 왕자나 거지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작동한다. 이 세상은 당신의 소유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 창조의 절대 법칙인 믿음이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우주는 신경세포들의 자극이 모든 인간과 똑같게 작동하는 것처럼 황인종, 백인, 흑인 등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단 하나의 세포일 뿐이다. 끈질기고 완강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일관적으로 원하는 것을 믿고 쫓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쪽으로 향할 것이다. 신비에 대한 믿음, 행운과 운에 대한 믿음, 하늘이 돕는 천운을 믿는 마음, 결국 믿음이 모든 끌어당김의 원인이다. 그러니 오직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명령하라.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1분 명상. 뚜렷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삶과 죽음, 그 밖의 다른 것들까지도 그에 비하면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로 강력하다. 먼저 작은 것들에 대한 마음속 그림을 자연에서 그리자. 사람들은 큰 꿈을 잠재의식에 그린다. 큰 꿈은 과정이 크기 때문에 작은 과정에 대한 그림을 잘게 나눠서 이루는 성취감을 먼저 느껴야 한다. 그 자신감으로 마음속의 과정 시각화하면서 큰 꿈에 다가가야 한다.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 큰 꿈이 눈앞에 물질로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물질화되기까지는 열을 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잠재의식이란 비옥한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진 태풍과 갖은 풍파를 견뎌야 한다.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를 적절하게 받아야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잘 익어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결과가 나타난다. 잠재의식도 자연의 법칙이다. 만약 잠재의식을 파악하여 큰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자주 자연으로 나가자. 꿈을 행복하게 성취하고 싶다면 자연의 작은 꿈들을 살펴보라. 봄과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혹독한 시련들을 다 견딘 다음에 또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자연은 순수하게 살아있음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잠재의식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꿈들을 소소히 이루면서 자연에서 에너지 수준을 높인다면 바라는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자연경관은 소망의 실현을 더욱더 수월하게 도와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이네.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잠재의식인 자연이 알려준다. 먼저 막힘이나 작은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큰 꿈을 이룰 방법이 안 보인다면 자연과 접촉한다. 시인 루미는 우리의 이해력은 미숙하고 자연 환경은 풍요로우므로 말을 적게 하고 자연에서 많이 배우라고 했다. 자연 경관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 저변에는 힘들이지 않고도 끈질기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 있음을, 그것은 냉혹하고 냉철한 잠재의식의 무한 지성이 돌보고 있는 어떤 힘인 것이다. 그 힘에서 작은 꿈들을 이룰 에너지를 얻고 온다. 자연은 털끝만큼도 애쓰지 않으며 이 우주를 순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꿈도 애쓰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확신을 두고 다음 해에 작은 꿈들이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더욱더 나이테를 더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자연과 접촉할 때마다 작은 꿈을 이루어서 더 크게 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만끽할 것이다. 1분 명상. 큰 꿈을 잘게 나눠서 작은 성취를 지속하자. 꿈을 꿀 때는 잠재의식의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 능력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큰 꿈을 꾸어도 좋다. 그러나 하지도 않고 꿈만 꾼다면 잠재의식은 망상으로 간주하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없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입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긍정을 확언해야 한다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나는 부자다 라고 단언하는 확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잠재의식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아무개와 비교해서 가난한데, 그리고 마트에 갈 때 아직도 가격을 따지면서 할인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이지? 라고 내면에서 다른 자아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다. 이 확언은 굉장히 좋지 않다. 오히려 가난한 상황과 느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꼴이 된다. 차라리 나는 풍요롭다 라는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이 좋다. 잠재의식은 느낌에 반응한다. 풍요라는 단어는 돈과 물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연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풍요다. 하늘의 맑은 구름과 거리의 가로수들과 산의 나무들, 우리가 공원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이 풍요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풍요로운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물질적인 풍요와 돈과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 확언할 때 단어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 거리가 먼 단어들은 별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 거짓말이라고 인식한다. 차라리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하여 그 성공을 쌓다 보면 큰 성공이 온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확언할 때 나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로 확언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재형이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이다. 지금 여기 이외에는 우주에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 그 말이 자신 가슴속 깊이 진실이라고 느낄 때만 실현된다. 부와 풍요, 성공, 성취라는 말은 존재로서 지금 살아있는 자체에서 느끼는 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긍정 확언 단어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잠재의식의 진실이라고 믿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단어들을 고요히 읊조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나는 이미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항상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진실로
날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다. 잠재의식에 거짓말하지 말라. 1분 명상.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는 잠재의식에 거짓말하지 말라. 말과 상상력이 시합하면 상상력이 이긴다. 프랑스의 자기암시의 대가인 에밀 쿠에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과 상상력이 싸우면 반드시 상상력이 이긴다. 그래서 마음속 그림을 항상 날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도록 상상해야 한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다. 내일 못하면 모레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잠재의식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은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 반드시 어떤 시기와 때와 내면의 강한 욕구와 동기가 맞아서 큰 성공을 할 때가 온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자. 아무리 긍정의 배반이라는 책이 나오고 부정을 대비하고 낙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공은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사람들에게 강연할 때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큰 성공을 할 날이 올 건데 그것이 언제일까를 항상 내면의 상상으로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큰 강연장에서 강연하면서 그 상상의 장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면서 상상을 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다. 가난한 이민자에다 완전히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은 나는 지금 부자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미래의 어느 지점에 크게 잘 될 것인데 그게 언제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라스라는 두뇌의 망상 활성화계에다 주입했다. 잠재의식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지점에 큰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명백하게 열매로 제시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말하는 방법과 상상하는 방법을 이 책이 제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해보면 된다. 사람들은 노력이 늘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상상하고 행동함으로써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 그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잘 활용한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만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노력은 의지를 의미한다. 의지는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에 대한 상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이 중요한 상상력을 배달해주는 특혜를 입고 싶다면 오늘부터 확언을 할 때 잠재의식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 내면 깊은 곳의 의도에 맞는 확언과 상상의 등가물인 이미지를 찾아본다. 그 이미지 하나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붙들고 있자. 동시성이 찾아오면 행동한다. 이것이 창조 공식이다. 먼저 잠재의식에 믿을 수 있는 암시를 준 다음 그 암시와 관련된 상상의 정신적인 등가물을 하나 심장 속에 장착한 후 가슴 떨리는 생각만 한다.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을 하면 반드시 몸도 치유된다. 꿈도 이루고 바라던 이상형도 나타난다. 1분 명상. 언제나 말과 상상력이 경계하면 상상력이 이긴다. 그러니 상상하라. 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원하라. 하루에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의식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의뢰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자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원을 해보도록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파우더룸이나 식사 후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육체적으로 긴장을 완전히 푸는 것이 잠재의식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은 상태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모호할 때 기도나 상상 혹은 확언하면 좋다. 육체적 편안함에 잠재의식을 수용한다. 의식적인 노력과 애씀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데 방해된다.
목표를 잘게 나누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습관화하는 방법이다. 자동 습관이 될 때까지 아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잘게 나눈다. 자신에게 맞는 쉬운 행동 목표를 아주 간단하게 쪼갠다. 잠재의식이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게 해야 한다. 1분 정도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리거나 종이에 적는 것을 읽어보자. 외울 때까지는 보고한다.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기원문을 읽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완벽히 편안한 상태이다. 나는 지금 완벽히 안전하고 편안하다. 나는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로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는 웰빙의 상태다. 나는 건강하고 조화롭고 풍요롭다. 나는 나의 글에, 연기에, 사업에, 제품에, 서비스에 감격한 고객, 관객, 청중, 독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 감동을 보내준다. 내 마음속에는 평화로 가득하다. 잠들기 전에 중점적으로 기원하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상상력을 입력하는 시간이 된다. 꿈에서 기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이 일어날 때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기원문들을 확신하면서 읽다 보면 약 일주일 정도가 되면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이런 기원문들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주는 잠재의식에 믿을 수 있는 거짓이 아닌 기원문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암시가 잘 걸린다. 우리가 잠재의식에다 일반적으로 근원에서 나오는 진동의 말을 입력하면 우리는 근원에서 왔으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재의식은 받아들인다. 1분 명상. 자기 전이나 하루에 3번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상상의 기원을 하라. 강한 신념은 모든 꿈을 이루게 한다. 강하게 믿는 생각은 세상의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주위를 살펴보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그의 신념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눈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온다. 그런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강력한 사고의 열매인 신념이 있다. 신념이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삶의 목적, 즉 그것이 부든 성공이든 일에서의 작은 성취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신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치가, 작가, 화가, 운동가, 기업가 등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라. 그들의 삶은 그들이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신념에 근거한 행동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전혀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했다. 삼촌의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여성으로 사는 삶을 끝낼 수도 있었을 수치를 경험하였다. 불행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마약, 술, 담배, 자살 충동 등 보통의 사람들이 겪지 못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결국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을 놓지 않았다. 정말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자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온갖 노력을 해서 19살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뉴스 공동 캐스터로 취직했으나 감정을 실어서 방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스트레스성 폭식,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짐으로 인해 살이 110kg까지 쪘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바꾼다. 긍정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겠다는